한국의 드라마 한 편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가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13일 공개 직후 킹덤2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인기를 끌며 전편을 뛰어넘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여 개국에 공개된 킹덤2는 국내를 비롯한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에서 오늘의 톱10 콘텐츠 1위에 오르며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킹덤2는 세계적인 영화 드라마 정보 사이트 IMDb에서 평균 평점 8.9점을 기록할 정도로 높게 평가받았는데, 이는 영화 기생충의 평점인 8.6점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록이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해 공개된 킹덤 시즌1을 두고 한국 사극의 관습을 파기한 작품이라 칭찬하며 2019년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 톱10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킹덤1은 서양의 문화적 코드 좀비를 조선시대 창궐하는 역병으로 바꿔 해석하며 동서양의 매끄러운 조화로 인기를 끌었다면, 킹덤2는 역병이 발병한 원인을 짚고 이를 해결하려는 인물들의 고군분투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냈습니다. 킹덤1은 연기력 논란과 지루한 전개로 인해 호불호가 갈렸지만, 킹덤2에서는 화려한 영상미와 스피디한 액션씬, 그리고 짜임새 있는 스토리가 돋보이면서 전편보다 훨씬 흥미롭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해외 시청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받은 이유는 2011년에 기획된 이 작품이 2020년에 벌어진 현재 상황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병을 일으킨 생사초가 중국을 뜻하는 북쪽 땅에서 왔다는 설정과 그 치료제를 찾기 위한 의녀의 분투는 현실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역병이 가장 많이 퍼진 곳이 경상도이고, 역병을 퍼뜨린 권력에 맞서 싸우는 영웅들의 면모는 지금 최전선에서 힘쓰는 보이지 않는 영웅을 떠올리게 해주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최근 한국의 발빠른 위기 대처가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킹덤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1600년대 왕국 시절부터 역병과 싸워왔다며 대단한 민족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외신들도 하나같이 이 드라마의 놀라운 시인성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포브스는 지난 12일 최근의 상황이 걱정된다면 넷플릭스 킹덤을 봐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킹덤2를 보면 최근에 퍼지는 병은 그저 지독한 바이러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안도하게 된다며, 킹덤2는 최고의 좀비쇼이지만 피어 더 워킹 데드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왕자의 게임과 같은 정치적 음모와 환상적인 캐릭터 묘사가 등장한다고 호평했습니다. 한 외국 평론가는 킹덤 시즌2는 완벽하다며 한국의 좀비 프로덕션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극찬했습니다. 킹덤2는 한알령도 뚫고 중국에서도 놀라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킹덤 시즌2는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드라마 순위 8위에 오르며 정식 수입되지도 않았는데 입소문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팬들은 특히 시즌2에 특별 출연한 전지현에 열광하며 전지현의 여전사 포스가 멋있다며 왜 이제서야 나오냐고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킹덤에서 해외 팬들의 눈길을 가장 크게 사로잡은 것은 갓이었습니다. 사극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과거에 썼던 모자에 불과했지만,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갓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해외 팬들은 극중 과거 사람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모자들이 모양을 넘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SNS에서 네티즌들은 킹덤 정말 완전 좋다, 그중 최고는 역시 모자, 제발 저 모자들에 대해 설명해줘, 킹덤 정말 꼭 봐야함, 킹덤은 좀비와 진짜 멋진 모자에 관한 영화임 이라는 글들을 쓰며 호기심을 나타냈습니다. 한 해외 네티즌은 킹덤의 특징을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4가지는 옛날 한국 시대 배경, 미스테리한 좀비 역병, 왕실의 정치적 교활함, 그리고 마지막은 놀라운 모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갓에 대한 열풍은 갓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등장시켰습니다. 최근 미국 인터넷 쇼핑몰 이베이와 아마존에서는 킹덤 모자라는 이름으로 갓을 판매할 정도였습니다. 킹덤은 전 세계의 방탄소년단, 기생충에 이어 한류 바람을 일으키며 K-좀비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는 갓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한복, 활과 검을 활용한 화려한 액션을 통해 한국적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전세계 국가들은 위기에 처하며 각국 정부는 자국민들에게 위험을 피하기 위해 통제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많은 세계 시청자들이 킹덤2에서 역병과 싸우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보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싸워 이겨내 희망의 모델이 되어준 것처럼 안방극장에서도 세계인들에게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줄 예정입니다.
그동안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리게 둘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다. 미국 대선 전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입니다. 유럽연합은 한국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북미 대화가 11월 미국 대선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을 도와주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공개돼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볼턴의 회고록에서 드러났듯이 현재 한국과 북한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는 집단은 볼턴과 볼턴의 배후 세력 그리고 일본이죠.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일본과 함께 북미 협상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도록 회방했다 라며 자기 자신과 일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유럽까지 등에 업고 북미 정상회담을 강력히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본이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소재 회사인 미국의 듀폰과 독일의 머크가 최근 한국을 도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최강의 화학회사 머크는 기업 가치가 무려 235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일본 최고의 화학회사로 꼽히는 도레이보다 무려 25배나 큰 규모로 1년 매출이 56조 원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버슘 머티리얼즈와 인터몰레큘러를 인수하며 몸집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차지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소식입니다. 게다가 일본 입장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독일의 머크가 이제는 아예 한국의 반도체 소재 연구소를 세워버렸다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과 세계 2위인 SK하이닉스가 모두 한국 기업이다 보니 한국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는 것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에 머크가 최근 350억 원을 투자해 한국 첨단 기술센터를 열었다고 발표했고, 전자신문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은 머크가 한국의 반도체 소재 R&D 센터를 설립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보도했습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회사인 미국의 램 리서치는 좀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존 오산 공장 인근에 무려 600억 원을 투자해 한국 테크놀로지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고, 세계 최대 화학 소재 기업인 미국의 듀폰은 한국의 대규모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EUV형 포토레지스트는 한국이 일본에 90% 이상 의존해오던 것인데, 송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 실리콘밸리에서 존 매프 듀폰 사장과 면담한 뒤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통해 일본 의존도를 획기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말조차 꺼낼 수 없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동안 아베 총리의 눈치를 보느라 말로만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 라고 외쳤던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최근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이미 한국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는 삼성전자 평택 공장과 불과 600m 떨어진 거리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했고, 그동안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해 한국에 보내던 도쿄우카 공업은 최근 처음으로 한국에서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KBS가 보낸 서면 질의에서 도쿄우카 공업은 세계에서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와 신속하게 기술 협의가 가능하고 제품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라며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변화에 일본의 대표 싱크탱크인 일본종합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로 일본이 의도하지 않은 한국의 탈일본화가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성장할 것이다. 일본의 몫은 저하될 것. 이라 전했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한번 빼앗긴 이상 다시 일본산으로 바꾸기 어렵다 라고 보도하는 등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가 대한국 수출 규제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일본은 한국의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대만의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검토 중이고 우선적으로 경제인들의 왕래를 재개하고 그 다음은 유학생, 마지막으로 관광객을 허용하는 순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수많은 외교적 실수를 범한 베트남은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이례적으로 베트남 50여 개 지방정부가 총출동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 1위였던 한국이 올해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이자 비상이 걸렸는데요.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 외교부, 투자계획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훈련부, 노동보훈사회부, 산업통상 고위관계 인사들이 모두 나서서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사업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한국에 화해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모습이 일본과 상당히 닮았죠. 그런데 이들의 떼늦은 후에는 한국의 마음을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K방역과 한국판 뉴딜 정책이 빛을 발휘하면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말합니다. LG가 내일 인도네시아 산업단지에 들어오고 싶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들어오라. LG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투자조정청장과 주지사, 군수까지 나서서 모두 지원하겠다.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투자조정청장이 A부터 Z까지 챙기라고 했다. 그래서 마치 서비스를 받는다고 느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